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락체험 오늘 세 번째 시간, 오늘 고혈압에 대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앞에 보면은 여러 가지 다른 그 병들이 있죠. 편도선, 갑상선 이런 식으로 역류성 식도염. 이건 뭐냐 하면은 이 고혈압 치료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고쳐지는 병들에 대해서 적어 놓은 겁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치매를 치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뇌 관련 질환들을 치료를 할 수가 있고, 또 지난 시간에 했던 코에 대한 병들,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든지 코 막힌 거, 축농증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치료할 수 있듯이, 이 동양의학의 어떤 기본 개념이 어떤 몸의 전체적인 조화를 찾아주면은 다른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좋아지는 어떤 포괄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해 뒀습니다. 먼저 이제 고혈압에 대해서 시작하기 전에 제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저는 혈압약을 3번 먹어본 적이 있고 3번 끊었습니다. 첫 번째는 40대 중반에 한 20일 정도 먹다가 끊었고, 두 번째는 한 2년 전에 또 한 20일 정도 먹다가 끊었고, 세 번째는 작년에 한 열흘 정도 먹다가 끊었습니다. 소변이 자주 매렵고, 극도로 어떤 무기력감과 어떤 피로감 때문에 그 약의 부작용 때문에 끊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제가 이런 자연요법을 가지고 제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약에 의존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치료를 해드린다는 것은 마치 어미 개가 자기는 옆으로 걸으면서 아기 개한테 너는 똑바로 걸어라 하는 거하고 같다는 이율배반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약을 끊고 침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혈압이 한 230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약들 중에요, 혈압약을 보통 제약회사 쪽에서는 효자약이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한번 먹으면은 절대로 끊으면 안 되는 것 같은 어떤 불문율이 있고, 마치 통장에 이자가 붙듯이 항상 정기적으로 이 약을 구독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혈압약, 당뇨약 이런 거 효자약이라 그러는데, 대부분의 이 환자분들이 그냥 하루에 한 알 그냥 편하니까 먹으면은 그걸로 관리가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혈압약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신장 관계, 그다음에 소화 관계, 이런 것들 부작용 오거든요. 간의 어떤 피로 이런 거. 그럼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약도 먹잖아요. 그리고 또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약도 먹고, 이런 식으로 어떤 약의 사슬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5, 60대 정도 되면은 자기가 하루에 먹는 약을 영양제 포함해서 컵에 부으면은 적어도 한 대여섯 알, 많은 분들은 거의 20알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약을 그 중에서도 이제 끊을 수 있는 약, 끊을 수 없는 약 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제 끊어드리도록 전 도와드리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혈압약이에요. 그래서 이것저것 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그냥 약을 잡수는 걸로 그냥 내가 내 몸에 할 수 있는 모든 임무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분명히 그냥 쉽게 얻어지는 건 없어요. 쉽게 먹은 약은 또 다른 부작용을 일으키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혈압은요, 동양의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혈압은 병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피가 인체 조직 구석구석으로 안 가니까 마치 우리가 어릴 적에는 이 고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 산동네 사는 사람들은 물이 안 나와 가지고요, 새벽에 온 가족이 물통을 들고 나와서 물을 미리 받아놨어요. 여름 같은 때는. 그것처럼 이 조직 구석구석에 피를 보내기 위해서 심장이 최대한으로 그 압력을 높여서 펌프질을 해주는 게, 그게 고혈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어떤 원인을 개선해 주지 않으면은 아무리 약 먹어봐도 안 떨어져요. 정말 약 먹어서 안 떨어지는 혈압들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혈압의 원인을 갖다가 진단을 할 적에 가장 많이 병원에서 진단을 하는 항목이 뭐냐면 본태성 고혈압이에요. 본태성. 간단하게 말해서 원인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이제 혈관이 노후하고 이러기 때문에 혈압이 정상인 사람들도 나중에 높아져서 약을 드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젊은 시절에 저혈압이던 여성분들이 나이가 되면은 혈압이 정상치로 돌아와요. 그래서 잘 됐다 그러는데 잘 된 게 아니고, 그분들은 원래 저혈압 상태가 예를 들어서 한 100 정도의 혈압을 유지했는데 이분이 한 130 정도 오면은 이 고혈압으로 보고 치료를 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혈압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혈액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혈액이 보통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렇게 이제 혈구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영양분을 운반하는 혈장이 있죠. 그 혈장은 보통 한 90% 정도가 이 수분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나쁜 식사, 그러니까 인스턴트 식품 같은 거, 그 다음에 음주, 흡연, 이런 걸 하게 되면은 백혈구하고 적혈구 수치가 증가합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보면 뭐예요? 적혈구는 헤모글로빈 운반을 하죠. 산소 운반. 백혈구는 여러 가지 나쁜 균을 퇴치하는 데 쓰죠. 근데 적혈구하고 백혈구 수치가 증가하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좋은 게 아니고, 몸속에 그만큼 음주라든지 흡연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독이 쌓이니까 그걸 물리치기 위해서 백혈구가 증가하는 것이고, 또 그만큼 혈관 속이 꽉 막히니까 산소를 빨리빨리 좀 운반을 해야 되니까 적혈구도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피가 탁해진단 말이에요. 영양소에서 나오는 물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피가 탁해지지 않으면 혈압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혈액에서는, 그러니까 혈압에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딱 3가지예요. 체중, 그 다음에 염분, 스트레스. 이 3가지를 줄일 수 있다면은, 다시 말합니다. 체중, 염분, 스트레스. 이 3가지를 줄일 수 있으면 혈압은 오케이예요. 약 필요 없어요. 자, 근데 이 3가지를 안 줄이고 강제적으로 혈압을 떨어뜨리면 바로 부작용 나와요. 왜냐하면 조직 끝까지 피가 안 통하니까, 피가 공급이 안 되니까 혈압이 떨어져서 어떻게 되겠어요? 손발이 저리겠죠. 그리고 피곤하겠죠. 그런 현상들이 온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 혈압을 떨어뜨리는 여러 가지 기전작용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혈액의 수분량을 줄여버려요. 그러니까 물이 한 5 정도의 강도로 나오는 걸 3 정도로 줄이면은 그만큼 수압이 떨어지겠죠. 그것처럼 혈액 양을 줄이기 위해서 이뇨제를 써서 혈액 속에 있는 잉여 수분을 줄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물 먹어, 혈압약 먹어, 화장실 가, 또 물 먹어, 이런 이상한 현상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드시려고 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체중, 염분, 스트레스 이 세 개만 줄이면 혈압은 잡을 수 있어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체중은요, 우리가 보통 체중의 13분의 1을 혈액양이라고 봅니다. 그럼 70kg인 사람은 혈액양이 한 5리터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90kg인 사람은 한 6, 7리터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체중을 줄이면은 굳이 이뇨제를 써서 몸속에 잉여수분을 뺄 필요가 없이 혈액양도 준다는 겁니다. 그럼 염분도 마찬가지인데요. 보통 우리 몸속에 있는 pH 농도가 한 7.2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더 저쪽으로 가면은 그 염분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을 많이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삼투압이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혈관에 미치는 그 압력이 세지잖아요. 그러니까 염분 줄여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볼게요. 스트레스 나오면은 일단은 스트레스가 뭐예요? 우리 그 원시 조상들한테 스트레스는 맹수나 적으로부터의 공격이었잖아요. 그러면은 도망치든지 싸워야 되겠죠. 도망치든지 싸우려면은 심장이 빨리 뛰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교감신경이 흥분해서 아드레날린 분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혈압 높아지잖아요. 그럼 현대 스트레스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직장 스트레스서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스트레스를 줄이면 혈압도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길게 보실 필요가 없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체중, 염분, 스트레스 이거를 줄이면은 혈압은 잡히고, 그리고 혈압이라는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어떤 인체의 어떤 몸부림이기 때문에 그걸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면 반드시 힘듭니다. 자, 그럼 이제 치료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혈압약을 오늘 먹는다 해서 1시간 후에 잘 안 떨어져요. 만약에 내가 지금 뒷목이 아프면서 약간 속이 좀 거북하면서 좀 이상하다. 중풍전조죠. 근데 혈압을 재봤더니 혈압이 상당히 올라가 있더라. 그러면은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척퇴하고 위중해서 그냥 사열하세요. 그게 제일 빨리 떨어져요. 사열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집에 부항기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부항컵을 대요. 대고 한 2번 정도, 그러니까 컵이 그 위중하고 척대 혈자리에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2번 정도 당겨서 붙여놔요. 그리고 한 2분 정도 후에 떼세요. 그럼 그 부분이 이렇게 부풀어 있을 거예요. 동그랗게.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그렇게 한 상태에서 사열침으로 찔러야 덜 아파요. 그리고 피도 좀 더 잘 나오고 피가 모이니까. 그 다음에 요렇게 그 부어오른 자리를 중심으로 10군데 정도 동그랗게 구멍을 내고, 요즘 사열침은 아프지 않은 대신에 구멍을 좀 많이 내야 돼요. 옛날에는 그게 삼능침이라 그래서 그냥 무식하게 그냥 못인데 그 못을 가지고 이렇게 그 길이를 조절해서 그냥 푹푹 쑤셔버렸단 말이에요. 피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10군데 정도 구멍을 뚫고 다시 부항컵을 붙여서 한 5분에서 6분 정도 붙여놨다가 떼세요. 하여튼 응급 상황에는 위중척택 사열이 가장 혈압을 빨리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십선혈이라고 손가락 10개를 따라 그러는데 막상 중풍전조나 위급 상황 오잖아요. 손가락 거기 찔려서 피 잘 안 나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입을 벌려서 혀에서 그 피를 빼는 게 낫죠. 하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압을 떨어뜨리는 그 혈자리들, 우선 합곡, 태충, 이거는 이제 사관이라 그러죠. 합곡은 우리 상체에 있는 그 기혈소통, 그 다음에 태충은 하체에 있는 기혈소통, 전신소통이라고 봐야 돼요.
얘네들은 통증혈에도 씁니다. 그 다음에 신경에 나오는 조해. 이 조해는 족소음 신경의 혈인데, 야는 우리가 지난번에 경락입문 37강에서 통경취혈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심장이 수소음 신경이잖아요. 족소음 신경의 혈을 하나 써가지고 수소음의 병을 치료하는 통경취혈에 해당되는 그 혈입니다. 그 다음에 이 혈압을 떨어뜨리려면은 그 다음에 어디를 해야 되냐면은 이 흉쇄요들근이라 그래서 이 목 옆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는 근육 있죠. 양쪽으로 이거를 풀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후두, 우리 말하는 이 후두 주위를 살살 풀어주세요. 요거 왜 그러냐? 이 우리 뇌에서 신경이 전부 다 12쌍이 내려오는데요. 그 중에 10번이 미주신경이에요. 미주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희미할 미자에다가 그냥 달릴 주자인데 희미하게 사라졌다. 얘가 어디를 지배하느냐 하면은 이 내장 기능을 지배하고 부교감 신경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흉쇄요들근하고 이 후두 주위를 잘 풀어주면은 이 미주신경을 안정시켜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서 그래서 혈압을 떨어뜨립니다. 또 하나는 어디냐면 대둔근. 그러니까 우리가 엉덩이 뒤에 있는 이 근육, 이게 대둔근인데 사람을 엎드리게 하든지 옆으로 눕혀놓고 여기를 팔꿈치나 주먹으로 풀으세요. 왜 그러냐? 여기 있는 동맥이 아주 큰 거거든요. 우리 보통 상병하치 그러잖아요. 우리가 혈압이 올랐을 때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이게 머리로 올라가서 이 뇌혈관을 터뜨리면 어떡하나. 이거 제일 무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엉덩이의 대둔근의 근육을 풀어주면은 피가 그쪽으로 갑니다. 우리가 보통 마사지 같은 거 아니면 운동 같은 거 하면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 쪽으로 피가 가요. 그래서 대둔근을 풀면은 그쪽으로 피가 가는데 그쪽에 동맥이 아주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혈압약 끊기 프로젝트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보통 40일을 잡아요. 처음 열흘은 그냥 약을 정상적으로 먹어요. 그러면서 치료를 해요. 3일 간격으로. 두 번째 열흘, 약을 일주일에 2번만 먹어요. 치료는 계속해요. 세 번째 열흘, 일주일에 1번만 먹어요. 마지막 열흘 안 먹어봐요. 이렇게 하면은 저는 이런 식으로 혈압을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조금 지켜주면 더 도움이 되는 것들 몇 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3가지 반드시 지키십시오. 체중, 그 다음에 염분, 스트레스, 이거를 줄인다. 둘째, 부교감 신경 활성화를 위해서 충분한 심호흡과 낙천적인 생각을 한다. 이게 사실 심호흡이야 그렇다 치지만은 낙천적 생각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이제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성공하시고 또 이런 완벽주의들이 이 혈압을 많이 높아서 이렇게 고생들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 세상에 내 맘대로 되는 거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성공을 많이 해보고 주로 이제 지위도 어느 정도 있고 하니까 세상이 내 맘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연인 사이에도 이 사람이 왜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내 말을 안 듣나? 내 자식들은 왜 내 말을 안 듣나? 여기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릴 것은 스토아 학파에서 에픽테토스라는 스토아 학파의 창시자가 있는데, 이 에픽테토스의 기도라는 거 있어요. 보통 이제 이 단주, 알코올 중독자 분들 치료할 때 쓰는 기도문인데 이렇게 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받아들이는 겸허함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이 기도문을 전 자주 외워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운동인데, 이 운동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요. 운동을 해서 물론 이제 혈관이 이제 활성화돼서 혈압도 떨어지겠지만, 그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운동을 하면 혈압이 올라가겠죠. 맞잖아요. 심박수가 빨라지니까. 그런데 왜 운동을 해요? 모순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전에 민방위 훈련하면은 막 어디 대피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전 그 시간이 제일 좋았어요. 수업 안 하니까. 근데 일부러 혈압을 올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이 만약의 경우에 발생하는 어떤 혈압이 갑자기 상승하는 상태에도 혈관이 탄력성을 유지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일종의 혈관을 위한 민방위 훈련이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술, 담배 줄여야 되는데 이게 뭐 내가 못하는 건데 여러분들한테도 말씀 못 드리겠고요. 변비 해소, 이거 중요합니다. 변비. 이 변비 예전에는 우리가 푸세식 화장실일 때 거기서 이 쓰러지시는 분들 많았는데 뭐 유산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좀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배추김치하고 키위를 먹습니다. 제 생각이고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걸로 하십시오. 근데 유산균 같은 거는요, 정말로 그거는 좀 잘 모르겠어요. 웬만하면 우리 위산이 원체 강해서 거의 다 죽으니까 유산균보다는 음식, 그러니까 우리 발효 음식들 있잖아요. 뭐 청국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근데 뭐 청국장은 나쁘고 낫또는 좋고 그런 거 아니에요. 청국장이나 낫또나 그 발효 방식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유산균이에요. 낫또보다 청국장 절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에 모자 꼭 하시라는 거. 그래야 혈관이 추우면 혈관이 확 오그라들어서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따뜻하게 다니시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추천해 드릴 음식으로는 한 2가지 정도 있는데, 하루에 땅콩을 한 20알 정도 드세요. 땅콩 한 20알 정도 드시면 변비에도 좋고, 그 다음에 초콜릿 있잖아요. 초콜릿을 카카오 70% 이상 함유된 걸로 보통 비타민처럼 생긴 거 팔잖아요. 그거 하루에 한 5개 정도 드시면 거기 있는 폴리페놀이 어느 정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초콜릿 드시면은 부교감 신경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사실 이 혈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한 2시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지루하실 것 같아서 짧게 제작하느라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혈압은 질병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어떤 약으로 자꾸 무찌르려고 그러지 마시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항상 생각하고 숙고하고 성찰해서 나한테 하나의 증상이 있을 때마다 내가 조금씩 더 깨어나고 새로워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